(7월 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제 오프 더 톡 강연이 있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1부에서는 브렉시트를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하고, 2부에서는 이 변희재, 김성진 원장, 김문현 사장, 유해 교수 등이 출연을 하는 토크쇼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회원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제 강연 내용을 이번에는 촬영을 해서 이 회원 카페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서 그 지방에 있거나 멀리 계셔서 제 강연을 볼 수 없는 분은 회원 카페에 가입하셔서 제 강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서요, 못난이 삼총사가 되어버린 수재들을 해가지고 영국의 브렉시트의 투표를 작년 총선 조건으로 내걸어서 총선에는 승리했다가 이번에 쫓겨나게 된 캐머런 총리, 또 브렉시트를 이끄는 선동을 성공적으로 끌어냈지만은 실제로 이 브렉시트 이후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그리고 또 브렉시트에 이 찬성을 해서 EU 탈퇴를 부추긴 보수당의 법무장관을 하던 마이클 고버, 이 세 사람을 다 좀 덩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턴 스쿨이나 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다 수재들인데, 이런 수재들이 한마디로 대중을 제대로 계몽해서 이끌지 못하고 이 퍼플리즘으로 대중의 야합을 하다가 한마디로 다 정치권에서 쫓겨났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보면요, 또 다른 이 한 논설위원이 브렉시트의 교훈은 트럼프 아웃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개인적 거짓말보다 힐러리가 하는 이메일 거짓말은 개인적이고, 국가 장래를 농락하는 거짓말은 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부분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거짓말이다. 경제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이민자를 희생양 만드는 쉬운 길을 택한 영국 정치인들, 조금만 따져보면 거짓이 드러나는데 트럼프에 한호하는 미국인들이라고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한국의 최고의 신문의 논설위원들 뿐만 아니라 온갖 언론에서 마치 브렉시트나 트럼프 현상을, 파퓰리즘을 선동하는 한마디로 싸구려 정치인들로 묘사를 하고요. 거기에 놀아나는 대중들을 자신의 미래를 갖다가 상실해버린 한마디로 어리석은 군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기득권은 엘리트고 대중은 포퓰리즘이나 추종하는 덩신으로 보이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그래, 그 많은 기득권이 98년에 정권이 바뀌니까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한 기조를 180도 전환했는데, 그 많던 한국에 그 이전에 수십 년간 48년 건국 이후 98년까지 50년 동안 수많은 이 통일, 외교, 안보, 군사 전문가를 키워냈는데, 정권 하나 바뀌니까 제대로 목소리 내어서 햇볕 정책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데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햇볕 정책에 수긍한다고 다들 끌려갔습니다. 자, 그 위에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니까, 자, 업사이드 다운,
꼭대기를 바닥으로 만들고 바닥을 위로 올리겠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진짜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면 저는 노 대통령과 정치적 계를 달리했지만은 존경을 했을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부터 대통령 주변까지 전부 한국 최고 재벌에 놀아나서 그 재벌회사의 연구소에 가서 자료들 다 받아다가 심사에도 반영하고 조각에도 반영하고 했다고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국정운영의 지표가 특정 재벌에서 나온다라고 장안에 다 알려져 있고 좌파 진영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떠들었고 지금도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을 모신다는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재벌의 영빈관에 가서 최고고 와인 얻어먹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파 진영의 내부에서 쓴 책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북한에다가는 무슨 NLL을 갖다가 없애지 어쩌니 부터 한마디로 웃기는 행보를 했습니다. 밥은 재벌한테서 얻어쳐먹고 행동은 또 이념을 친북 종북 이념의 세상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전시작전권 이양 운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에서 기득권을 철폐하고 서민들과 없는 사람들의 권익이 그분들도 국민이라서 존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국가의 안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순입니까? 보수는요, 재벌 팬들해야 되고 국가 안보 주장해야 되고 진보는 친북 종북 해야 되고 겉으로 말로만 반재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싸구려의 이념이 다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얻어맞아서 힘도 없고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거 때 표 좀 얻겠다고 세종시 이전하자 했습니다. 전국을 골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도시 온갖 클러스터 머니 해가지고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집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의 간격을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그분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대중이 포퓰리스트가 돼버린 겁니다. 뒤로는 재벌과 악수하고 겉으로는 대중을 선동하고 뒤로는 친북 종북하고 그러고는 또 겉으로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수용소 갔을 거라고 그러고 그 정권 안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다는 걸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요, 재벌이 정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치인한테 돈 갖다 붓느니 선거 때 미리 뿌려가지고 낚아채 놓으면 하자는 대로 하겠구나 해서 그게 관철되어 왔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 뒤에 또 이명박 정권 바뀌니까 녹색 성장이니 4대 강이니 자원개발이니 무슨 원전 개발이니 하면서 국가 예산을 날려먹었습니다. 자, 지금도 창조경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도 투가면 부동산 띄웁니다. 가계부채는 무수하게 늘어납니다. 4대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4대 개혁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나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권이 힘이 있을 때 거기에 전부 서서 박수무당이나 치어리더나 하고 자빠졌으면서 대중들을 어리석다고 가르치려 듭니까? 영국의 브렉시트에 찬성을 한 사람들이 보리스 존슨이나 카메론이나 고버 전 법무장관을 믿고 무조건 따랐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미국에서 샌더스나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트럼프 같은 이 삼류가 선동을, 대중의 아픈 점을 건드려서 선동을 해서 맹목적으로 거기에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의 대중들은 그래도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샌더스를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중들을 따라가서 한국에도 그런 무분별한 퍼플리스트에 놀아나는 한마디로 우중이 될까봐 그런 혁명이 올까봐 겁이 납니까? 저는요 대중들을 한마디로 무식하고 못났고 선동에 놀아난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엘리트인 척하는 사람들을 정말 경멸합니다. 오늘 이 칼럼을 쓴 사람이나 브렉시트와 이 트럼프 아웃이라는 칼럼을 쓴 이런 논설위원들의 기본적인 시각은요, 기득권자들은 엘리트여야 되고 엘리트들은 한마디로 선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파퓰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의 엘리트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대다수의 엘리트들이야말로 한마디로 정권 바뀌는 향배대로 갈대처럼 살아온 그야말로 그 자신들이야말로 영혼도 없는 파퓰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권 때도 성공하고 노무현 정권 때도 성공하고 이명박 정권 때도 성공하고 박근혜 정권 때도 성공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표적인 파퓰리스트들 아닙니까? 자, 김대중은 김대중 나름대로 햇볕 정책이라고 대중을 선동했고요. 노무현은 노무현 나름대로 대중들을 한마디로 서민을 위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선동하면서 한편으로 또 좌파 열풍을 부추겼습니다. 이게 파퓰리즘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은요, 자원이니 원전이니 뭐 덜미기고 4대 강이니 하면서 개발만 하면 부동산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서 다 돈 벌 것처럼 대중을 파퓰리스트로 이끌었습니다. 현 정부도요, 이 파퓰리스트도 제대로 못 되는 정권이에요. 선동도 제대로 하나 앞에 정권들만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말할 가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권마다 한마디로 대중들을 갖다가 오도해 가는데 거기에다 대고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이제 씹어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 엘리트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들, 특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도 막루에 올라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미국 가면 미국 가는 대로 중국 가면 중국 가는 대로 한마디로 아부하기만 급급하던 이런 언론의 논설위원들이 이제는 이 브렉시트나 트럼프를 파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까? 도대체 파퓰리즘하고 엘리트리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최고의 지성이다라는 후쿠야마가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역사의 종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영원히 승리할 것 같았는데요. 지금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승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망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망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항장수 빨갱이다 누가 그러겠죠? 우리가요, 자본주의니 자유시장 경제니 하는 게 정말로 자유시장 경제고 정말로 자본이 자유롭게 자본에 마치 지식이 달려서 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해놓고 실제로는 뒤에서 힘센 사람들이, 돈 있는 놈들이, 권력 있는 놈들이 돈하고 붙어서 다 뒤에서 주무르는 자유시장 경제로 가장한 한마디로 정경유착 경제 아닙니까? 자본주의요? 자본주의가 아니죠. 백주의죠. 백이 최고인 세상 아닙니까? 진짜 자본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을 먹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게 자유시장 경제고 자본주의입니까? 제가 비판적이고 빼딱하다고요? 저는 대중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무지하게 한마디로 엘리트로 가장한 사기꾼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 이 무슨 고위관료, 무슨 경제관료, 특히 경제관료, 무슨 논설위원, 무슨 이 언론사 간부,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나 하고 다니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엘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위해를 위해서 대중들을 가지고 노는 프로 사기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겁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어 먹으려면 떡볶이집이나 하든지 식당이나 해서 창의적으로 돈이나 좀 벌지, 왜 이 정치 바닥에 와서 사회 지도층을 가장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돈을 뜯어먹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통째로 흔들리고 권위가 다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가니까 이제 다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고 신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것은 다 파퓰리즘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놀랍겠죠? 제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사태가 살아서 올 거라고 생각은, 살아 생전에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대중들은요, 당신들은 서민들이고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자영업하고 성실히 조그만 회사에 나가서 돈 받아 먹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보수야. 서민 보수야. 당신들이 이 사회를 지키는 핵심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체제에 반항도 하지 말고 불만도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들 다 믿으면서 성실히 살아. 그렇게 죽으라고 살아보니까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신자유주의니 세계환희부터 시작해서 EU 가입이니 온 전 세계 전쟁 개입이니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들 말이야, 저거 돈 벌어 먹는 대로 지금 국가를 갖다가 정책이니 방향을 저것들 반대로 끌고 가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복지도 줄이고 한마디로 저임금에 일자리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 완전 대형 사기당했다 생각해서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맨날요 부동산 아니 부동산 가격 올라서 서민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온갖 규제 완화니요, 온갖 계획이니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뭡니까? 원격 어른이부터 시작을 해서 돈 가진 놈들 서울 도심에 막 건물 빌딩 올리기 좋게 규제 완화해주고 그까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래갖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행포를 마음대로 부리고 돈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밖에 더 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핸드폰을 갖다가 세계에서만 운영해야 됩니까? 통신사를 말입니다. 왜 핸드폰 가격을 갖다가 통신사에 가서 전화기까지 묶어서 같이 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외국의 핸드폰은 한국 시장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까? 왜 휘발유 가격이 말입니다, 세금이 반이 넘습니까? 그거 다 받아가지고 누가 씁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왜 저렇게 비쌉니까? 콘크리트 덩어리가 한 평에 3, 4천만원, 2천만원씩 할 가치가 있습니까? 원가 분석이라도 정부가 한번 해봤습니까? 왜 그런 걸 통제를 안 합니까? 왜 전 국민이 평생을 집 한 채 때문에 매몰돼서 살다가 가야 됩니까? 왜 국가적인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은 한국은 불가능합니까? 왜 있는 사람은 군대를 이리저리 많이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은 대부분 군대를 다 때우러 가야 됩니까? 왜 장관급 이상은 전부 부동산 투기니 탈세니 병력 비리니 논문 표절이니 온갖 걸 다 하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만 장관직이 돌아가야 됩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사회는 한마디로 그들을 위한 이 대중들이 노예가 되는 세상입니다. 포퓰리즘이 나쁘다고요? 저는 포퓰리즘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지만 그게 넘어가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독일 대중들을, 이탈리아 대중들을 그렇게 끌고 간 부분, 그거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발전에 한번 보십시오. 독일이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대공황 이후에요, 하도 물가가 올라서 한마디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땔감으로도 못 썼던 시대에서 대중들이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성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대중이 항상 이성적으로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많았습니까? 안 그러면 이 잘못된 지도자와 거기에 또 놀아나는 대중들이 있었던 시대가 많았습니까? 전체 역사로 보면요, 파퓰리즘이 사실상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선시대 한번 봅시다. 대중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저는 왕정이 유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유지가 안 되죠. 6.25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나라를 누가 지켰습니까? 그걸 보면요, 나라가 아니죠. 그래도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중은 무지하고 일부 파퓰리즘 정치인이 파퓰리스트들이 나와서 대중을 선동하면 대중이 거기서 놀아난다.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그런 파퓰리스트에 의한 놀아나는 대중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춰라 이겁니다.